네, 개장 전 특징주 어떤 부분들에 주목을 해볼까요? 그 정보를 우리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 박백민 과장과 말씀 나누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목요일에 뵀었어요. 예, 이제 그렇죠. 전체 수급 상황이나 확인해 주시면서 그나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동시만길 끄트머리에 가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모습 보였거든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수급 동향이라 그럴까요? 주체별로 어떤 특징이 보였는지부터 확인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일단 뭐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고요. 예. 뭐 그 배경에는 그때 설명드린 거는 그 금융 투자 쪽 그쪽 이제 창구에서 이제 차익거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지수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만기일에 또 매도량이 크게 나오면서 시장 약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멈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 드디어 9거래일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도가 크게 나왔었는데 매도 행진을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공격적인 매도는 좀 잦아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제는 이제 만기일로부터 2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이다가 다시 100억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투신 쪽에서 5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은 소폭이지만 매도가 나오면서 순매수 행진을 중단을 했습니다. 어제 다소 좀 굉장히 재미가 없는 장이었던 부분은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 가장 최소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량은 크지가 않았지만 장 초반에는 좀 다소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외국인이 이제 초반에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2030과 60일 이동평균선을 잠시 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스 이제 하단이 2030을 현재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을 깨면서 다시금 좀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다행히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 전환하면서 이 박스 2030 하단 지지했고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했습니다. 뭐 앞선 시간에도 뭐 언급이 됐지만 내일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역시 또 출렁일 수가 있는데 대변수 영향에 따라서 다시 박스 상단으로 치고 갈지 아니면은 하단을 깰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 회의가 이틀 동안이다 보니까 참 피를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최근 이제 2, 3일 정도 나오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고점을 금요일 시가에서 잠시 이제 깼었다가 그날 이제 음봉 마감하면서 다시 눌린 흐름인데요. 어제 종가에서 절묘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딱 지지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사례를 보니까 이 고점권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깰 경우에는 이 조정으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이 또 중요한 게 코스닥이 다시 하락을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경우는 단기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 20일 이평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라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담았는지요? 예, 뭐 수급 흐름이 요새는 조금씩 바뀌는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자동차주 쪽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만 이제 현대모비스 248억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고요. 이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 쪽을 외국인들 어제 많이 매수했고 이제 고점권에서 조정이 잠시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CJ제일제당, CJ, 아모레지 이런 고점권에서 조정을 나온 거를 틈타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확인해 보고요.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통신주 쪽은 계속적으로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KT, LG, U+, 3사를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난 방송에서 저점에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소개드린 종목이 이제 유한양행인데 역시 기관 쪽에 이제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조정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전저점에 거의 근접하다 보니까 기관 매수가 또 간만에 또 크게 들어온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동시 순매수 종목을 보면은요.
대한항공은 계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외국인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매수 종목 7위에 오르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징적인 부분은 LG화학이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동기 순매수는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엔화 약세라는 그런 악재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현대차가 크게 밀릴 때도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누적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 완성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YG엔터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는데 일단 신규 산업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장후로도 제일모직과 YG엔터의 그 합작 패션 브랜드인 노나콘 이 런칭을 최근에 했는데요. 압구정 스토어에서 오픈 3일 만에 전 상품이 매진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시간에도 3%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IPTV 가입자 증가 규모가 역대 최고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보도가 나오고 어제 좀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주목할 부분은 메일유업인데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저점권에서 반등이 좀 크게 들어왔다. 금액 규모는 10억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동시 순매수에서는 주목할 종목은 KG 이니시스 한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닥권에서 3일 상거래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 순매수 추세다. 어제는 투신에서 8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요즘까지 시장의 전체 분위기를 따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각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들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공시와 함께 종목별 뉴스도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경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규모 종목들은 잘 안 달아주기 때문에 이런 또 뉴스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유상증자 관련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JB 어뮤즈먼트인데요. 4월 18일에 원래는 그 일반 주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제 주식 가치 제고와 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제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큐로홀딩스는 1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시가총액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소액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부동산 처분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피델리티는 차입급 상환 그리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안양 소재 토지를 43억 5천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최근에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 보이고요. 다음으로 이그젝스는 95억 규모의 부동산 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95억이라는 것은 자산 총액 대비해서 11%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공장을 천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의 이제 구미 공장을 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브 일렉트로닉스인데요.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자사주 62만 주를 처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 기간은 오늘부터 30일까지이고요. 다음으로 아이컴포넌트 신주 인수권 행사 뉴스가 있는데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 정도에 해당하는 6만 6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고 다음으로 모두투어는 기존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이투어 본입 차례 이제 단독 입찰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어제 장후에는 이 매각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무상증자 뉴스니까 굉장히 호재겠네요. 솔로에타 무상증자 결정이 났습니다. 최근에도 아이폰 6 수혜주로 지목이 되면서 주가가 좋았는데 이 재무구조가 보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좋아진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100% 무상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모레 뵙게 될 텐데 오늘과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끝으로 정리해 주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장 주 이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전시회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 자동차 부품 박람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개최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환율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 주가도 별로 좋지 못했고, 부품주들도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이런 박람회,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반등 기회가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메디슨 등 11개사가 KOTC에서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제 프리보드죠. 프리보드에서 KOTC로 이름을 바꾼 이제 금융투자협회 장외증권 시장인데요.
뭐 그동안에 이제 삼성 SDS가 상장이 돼 있으면서 네. 좀 거래가 좀 왕성하게 됐었는데 삼성 SDS가 11월, 12월 이제 본 시장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장외 이제 새로 뭐 삼성 메디스, 현대 로지스틱스 이런 회사들이 오늘부터 거래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새벽 4시에 회의 결과 발표 예정이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조기 인상 신호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SK증권 압구정 PIB 센터 박백민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